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석 시장의 시민행복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여러분들의 학도 청년학도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학도 청년학교 옆에 있는 아나운서 김현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님이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네, 화성에. 오늘 우리 화성 시민들과 함께 네. 민선 6기 네.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왔죠. 예, 네. 그래요. 얼굴도 굉장히 밝고 김현미 아나운서가 오늘 이 자리에 꽃인데 예.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자치 그 6기 단체장 6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6기면은 몇 년 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고요. 훨씬 넘었죠. 예, 한 네. 20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1995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네. 올해로 꼭 20살이 됐는데요. 저도 데뷔 연도가 한 그쯤 되거든요. 벌써요? 예, 그래서 네.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탄생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운영 철학과 그리고 또 많은 그 소신을 갖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소통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시는 곳의 자치단체장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최인석 시장을 파악하고 파악해봐야죠. 예. 분석해봐야죠. 양파 벗기듯이 네, 이렇게 네, 벗기는 네. 시간을 갖는 겁니까? 네, 아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자, 오늘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민선 6기 시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경기도 화성시의 최인석 시장님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화성시장 최인석 시장 박수로 맞아주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들이 그렇죠. 우리 시장님, 제 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그런 제가 듣기에는 축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영화배우 이덕화 씨도 축하 영상을 좀 남겨주셨다고 이덕화 씨 이야기를 축전 한번 들었거든요. 듣고 싶으십니까, 네. 시장님?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근데 축제를 이덕화 씨는 시장님 알더라고요. 잘 알고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 최인석 시장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의 박수 부탁해요. 아, 네. 야, 이덕화 씨의 축하 이런 인사로부터.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조용필 씨가. 아, 네. 조용필 씨 좋아하시죠? 저 우리 시의 그렇죠. 화성의 고향이 자랑이시죠. 화성시입니다. 네, 네. 조용필 씨의 축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필입니다. 우리 최인석 시장님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네.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신다는 노래 꿈이었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아유, 예. 네,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이외에 각계각층에서 우리 시장님의 재선을 축하해 주시는 그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인석 시장님의 재당선 축하드립니다. 활기찬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고요. 최인석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장에 다시 당선되셔가지고 저희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인석 시장님 재선을 다시 한번 크게 축하하고요. 임기 동안에 아주 건승하십시오. 저는 최인석 시장님께서 청바지를 입은 코끼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귀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윽한으로 우리 교육의 100년 뒤를 깊게 생각하셔 코끼리 걸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인 야구라든지 저희 유소년 야구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만큼 아직 시작이지만 많은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다른 타 도시만큼
저희가 야구로서 메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도시도 지금 진행 중이고 남양 쪽에도 택지 개발이 계속돼서 진행 중이니까 뭐 바라고 싶은 거는 앞으로 택시 승강장 같은 것도 좀 포켓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6기의 바른 시장님은 저희는 일단은 화성시 공동화장 그거고 시장님이 추진하신 일은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쪽 서부권역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남양, 송산, 마도 이쪽 서부권역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낳을 수 있는 보육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최인석 시장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최인석 시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시장님 화이팅! 최인석 시장님 화이팅! 우리 최인석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최인석 시장님 화이팅! 일단 민선 자치단체장 6기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렇죠. 지난 그 5기에 이어서 재선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쉽게 성공하신 게 아니라 간발의 차로 성공을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표 차이가 네. 1616표 예, 차이, 예. 0.8% 차로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승이지만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어머님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요 0.8%가 아니고 민선 5기 때 제가 411표 이겼거든요. 이번엔 1616표죠. 네. 근데 전 한 번도 안 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승리의 다시 한번 여신이,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여신이 이제 화성 시민들과 함께 우리 최 시장님 시장님을 마음속에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저희 할머님이 또 화성시에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표 아이고 유권자 아버님. 네. 할머님이 선거 이렇게 딱 가면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야야야야야야 이거 어쩌냐 아이고 나도 이렇게 가슴이 타고 애가 타는데 이 최 시장은 얼마나 똥줄 타겠냐 뭐 그랬는데 실제로 그 개표 결과가 이렇게 발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실 그때 수밖에 느낌은 없었겠죠. 어떠셨는지요? 네.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편안했고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411표도 이겨봤는데 네. 뭐 별로 안 떨렸고요. 예. 전날 꿈을 아주 잘 꿨어요. 네. 혹시 어떤 꿈 꾸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따끈따끈한 알을 한 무더기를 받았는데 와. 알이 종류가 많아요. 예. 거위알 종류가 있고 타조알도 있고 뭐 오리알만한 게 있고 닭알만한 게 있어요. 네. 이걸 한 무더기 받았는데 아마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것까지 제가 다 받았던 거예요. 야.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여기 금오 신화 이후로 아주 화성 신화를 갖다 만들어주는 시장님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재선하고 초선하고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솔직히 몇이나 될까요? 그 느낌이 어떨지 저희가 지금 평범한 사람은 참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솔직하게 초선 되셨을 때랑 재선 되셨을 때랑 언제가 더 기분이 조금이라도 더 좋으셨나요? 재선 먼저 말씀드린 재선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최인석이가 해놓은 게 뭐 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해놓은 거 없죠?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실제 뭐 종합운동장도 안 지어드렸고 산업단지도 안 지어드렸고 마을 한 길 하나 제가 안 뚫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최인석이 권위 부리지 말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살림해라. 시장이라고 폼 잡지 말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살림하는 자세로 빚 갚으려고 했고요. 제가 만약에 재선이 안 되더라도 다음 시장한테 빚을 물려주는 시장의 역할. 제가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대 소명이
전임 시장님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세수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왔는데요. 그 무리가 시에 재정 결손으로 이어졌고 했는데 그럴 시대에 제가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살림 잘해라는 것 같아요. 최인석이 업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화성시를 건전한 기반에 만들어놔라. 네, 그 실을 마음으로 기하셨네요. 일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살림을 잘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그 최인석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화성의 발전 키워드로 그렇죠. 교육을 꼽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꼽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화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직주분리가 돼 있죠. 기아자동차의 15,000 근로자가 수원으로 안산으로 멀게는 온양으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요. 제가 선거 과정 중에 3번을 들어가 봤어요. 새벽 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교대를 다 볼 수 있죠. 3번을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봤는데 한 60, 70대가 떠요. 근데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건 1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외지로 나갑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는 공동화되어 있고 도로는 끝간데 없이 막히고 이런 것들에 따져보니까 취임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복지 아니 뭐 문화복지나 의료복지나 이런 나머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근로자들은 수원으로 안산으로 출퇴근하고 이사급들은 분당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대표이사는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고 싸고 최고 탄탄한 투자가 전 교육의 투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혁신학교 안을 만들었다가 혁신학교의 단점을 보완한 창의지성 교육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게 참 많이 있고 네. 화성시에서 이제 또 교육에 또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시고요. 투자를 또 하고 계실 그런 계획이신데 네, 맞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네. 보면요, 이제 용어는 좀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 실내 체육관 하나 빌려 쓰려 그러면 이게 거의 힘들어요. 학교에서 안 빌려줍니다. 큰 이유는 사고 나면 교장 선생님 책임이다 해서 안 빌려줘요. 또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막 강당 이런 거 있죠. 우리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면 후마니타스 인문학 교육 같은 경우도 방과후 시간에 열어드리면 소양교육에도 좋고 좋을 텐데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회를 끼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텐데 이것도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시에서 뭐 음악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들이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면서 중복 투자를 하게 되죠. 그 옆에 실내 체육관을 줘줘야 되고 도서관을 줘줘야 되고 강당을 줘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초중고등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일반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체 교육 아닙니까 해서 그 김상곤 교육감님 시절이죠.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LH공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학교 시설에다가 아예 개방형으로 복합화된 시설을 넣자.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노연복지시설 또 개방형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어디로 가냐면 신도시를 설계할 때 공원들이 동마다 거의 하나씩 배치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공원에 한 3,000명 수용 규모의 트랙도 있는 정규구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에 낮에 가보면 텅텅 놀고 있습니다. 동탄 센트럴파크 가보면 이걸 낮 시간에 놀리고 주말에만 사용하는 거를 아주 큰 시설을 버려놓고 우리 아이들은 1,000명이 넘는 손바닥만한 운동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걸 아예 도시를 설계할 때 붙여서 짓자. 도시 공원하고 초등학교 하나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하나를 동마다 하나씩 배치해서 지면 학교는 큰 운동장이 생겼고 학교 안에 운동장은 비게 되죠. 아, 효율적이네요. 그래서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학에 땅을 양보한 최초의 사례가 학교에서 복합한데요. 이렇게 하면 동탄 이신도시에서만 1,700억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그 소위 커뮤니티 시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동마다 갖추게 되는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이 학교 시설 복합합니다. 역시 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사실 저도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다 어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관점이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과 아니면 그렇죠. 놀이 시설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데 시장님은 그 아이들이 잘 돼야
우리 화성시가 발전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남다른 거잖아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이긴 하지만요. 네. 사심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혹시 들어볼까요? 몇 살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좀 담겨 그게 있네요, 사심이. 그런 마인드가 사실 그 최 시장님 딱 보면은 얼굴을 봬도 권위주의적인 이런 전혀. 게 전혀 한 군데도 그러니까요. 없고 편안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볼살을 꼬집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주는 그런 편안한 인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아까부터 계속 뭔가 스타일이 좀 남다르시다. 네. 화성은 최초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시장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특히나 청바지를 멋지게 소화해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객석에도 많은 여성 우리 시민들께서 나와 계신데 시장님의 이런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으로 공감의 네, 표시 좀 해주시기 굉장히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청바지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또 시장님과 청바지, 민선 5기 행정이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청바지. 청년 문화의 상징이자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패션 아이템이다. 이 청바지를 유니폼처럼 입는 50대 남자가 있다. 청렴하고 가지런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화성시를 꿈꾸는 최인석 시장. 그는 열린 사고와 열정, 섬김과 희생으로 쉼없이 노력하는 청바지 시장이다. 예, 저는 좋습니다.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하고. 뭐 청렴하시고 털털하시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특히 청바지 입고 그냥 뭐 아무데나 가셔서 그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최 시장은 스스로를 화성시 대표 사원이라고 한다. 시장이라는 권위를 깨고 스스로 주식회사 화성시의 직원이 된 것이다. 전국 시장실 가운데 가장 작은 최 시장의 집무실은 권위를 없앤 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직접 젠틀맨 공연을 제안하고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는 것 또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시정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시장. 경로잔치가 있을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는 시장. 최인석 시장에겐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다. 최 시장은 화성시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희생적이다. 나와 내 자식이 살아갈 곳, 그리고 내 자식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화성시를 위해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화성시가 최적지입니다.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국비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성호 배수유통 보장, 생명의 바닷물을 흘러야 합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배낭에 모두 담아 배낭 땅끝마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자 합니다. 52만 화성 시민의 염원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화성시가 변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그는 탁상 공론하지 않고 발로 뛰며 불굴의 도전 의지로 문제를 해결해갔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그는 화성시장 재임에 성공했다. 시민들이 또다시 그를 지지한 건 발로 뛰고 손으로 섬기고 열정과 도전 의지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간 최 시장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민선 6기 재임 기간 동안 그가 또 어떤 청바지 행보로 화성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시민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다.
물어터져 나오네요. 네. 감동의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야 최인석 시장님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고 또 이게 그 노인정 같은 데서나 무슨 잔치인데 가서 또 이렇게 아드님이시던데요, 소탈하게 뭐, 노래도 예. 함께 불러주시는 네.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아 시장님은 정말 형님 같고 우리의 또 오빠 같고 그러니까요. 삼촌 같고 아버지 같고 이런 느낌이 네. 누구나 다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원래 이렇게 노래도 평소에 즐겨 하십니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보다는요, 제가 네. 그 말씀드렸듯이 시가 예산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 해드리려면 예산 많이 써서 좀 원하시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노래가 아니라 세금 안 들이면서 시민들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지능적이신데요. 망가지는 것도 네. 아주 굉장히 마다하시지 서슴없이 않고, 예. 야, 그렇습니다. 네. 청바지를 즐겨 입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시장이 처음 되고 시장 협의 군수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가면 이제 초심들이 아주 대단하시죠. 시간이 조금 한 1년 지나면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아,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모든 행정과 또 그 사람들이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빨리 틀을 깨자. 네. 이게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권위적이 되고 또 탁상 행정밖에 할 수 없고 해서 상징적이죠. 어떻게 보면 현장 행정을 하자. 청바지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여기는 의미를 좀 실었죠. 화성이 서울의 1.4배고 인허가가 경상남도 물량보다 1년에 더 많이 들어와요. 네. 경제 성장률 1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권이 많죠. 예. 그래서 청렴하자. 이제 의미를 좀 붙인 게. 그리고 이제 청바지 유래가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서 그렇죠. 네. 보안관이나 이렇게 카우보이가 이렇게 다 청바지 입고 있는데 화성시의 보안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척자이면서. 들고. 네. 그 청바지는 몇 벌 정도 갖고 계십니까? 선거 때도 선물이 한 벌 들어왔고요. 네. 이분 저분들이 좀 선물해주고 해서 한 10벌, 15벌? 아, 영상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아팠던 게 국토대장정을 하셨네요. 무려 21일 동안이나요. 19일입니다. 네. 19일. 아, 원래 이제 21일 조금 계획을 밀렸네요. 했다가 네. 태풍이 왔어요. 19일이든 21일이든 20일에 가까운 시간인데 네.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는지 어떤 각오를 이겨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좀 빚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왔어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 군대 가면 희생도 하고 극복을 하잖아요. 네. 저도 언젠가 계기를 가지고 한번 그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시장만 되면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사건건이 중앙정부와 부딪히고 또 도와 부딪히고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공유하자. 이 억울함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좀 알려보자 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요. 결연해 보이셨어요. 국토대장정 마음 먹기란 그 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 실천에 옮기기도 물론 쉽지 않고요. 뭐 장정하는 기간 내내 뭐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뭐 마음속으로 드시는 생각들이 그렇죠. 많이 오고 가고 그랬을 텐데요. 국토대장정을 딱 마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얻은 가장 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거를 할 때요. 정말 저걸 해서 그 3대 현안 사업이 다 해결되자 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화성이 갑자기 커졌어요. 동부 지역, 서부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멀고 또 인과관계도 멀고 또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또 어촌 지역 생각 또 공업 지역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화성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가기 힘들겠다. 또 신도시 사람들이 화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화성의 주요 시책을 제가 몸소 알리면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네. 화성이 서울의 1.4배고 구석구석 저도 시장되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코어를 묶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의 뜻을 묶어내는 게 우선이다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걸었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관심이 생기고 하면 정책을 추진하기가 쉬워지죠. 네.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게 이게 정말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계기.
네.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그 성과는 전 크게 있었다고. 예, 아우르는데 굉장히 큰 그럼 역할을 박수 한번 하신 것 주시기 같아요. 바랍니다. 네, 이럴 땐 박수가 예. 터져 나와야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나 자신보다 우리 가정보다 화성 씨를 먼저 생각하는 한 집단의 어떤 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그 우리 시장님의 화성 씨의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예. 아닌가 싶어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화성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이 좀 어떻게 뭐 나아졌습니까? 빚이 실제 빚은요 한 2,300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수 채무는 한 2,300억 있었고 네. 여기에 이제 6대 민선 6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재정 결손이 1,700억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추가로 건설에 대한 채무가 한 530억 있었고요. 그래서 근처로 한 5천억 근처, 4,500억 근처에 채무가 있었는데요. 1,700억은 1년 안에 털어냈습니다. 그 우리 체납 징수율, 악성 체납을 더 걷어내고 또 우리 공무원들 상여급을 전액 삭감시키고 지금까지 결제 서류에 이면지를 씁니다. 이면지를 결제 서류에도 쓰고 하면서 물론 우리 시 자체의 노력도 했고 그 피해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갔죠. 감액 추경을 하고 하면서 1년 안에 끊어냈고요. 2,300억이 있었던 것은 해마다 2,300억씩 정리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리해서 올해 연말 가면 원래 24%의 부채 비율이었었는데요. 지금 10.8%? 그래서 지금 올 연말 가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역점을 두시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이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설입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빚을 더 갚는 게 아니라 빚이 더 생기면 어쩌나라는 그런 생각도 그렇지는 드는데. 않고요. 예. 그 송산 그린시티나 동탄 이신도시, 향남 이신도시, 봉담 이신도시, 남양 뉴타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곧 2018년도면 100만이 되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달갑지 않은 이유가요. 소위 그 신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데 재정 투입이 기존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H가 많이 해줘요. 땅 팔아서 남는 돈으로 기반시설에 투입을 해주는데 요즘엔 전혀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동탄 이신도시만 해도 거기서 거치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한 4천억 근처 돼요. 주민세하고 합치면 한 4,500억 되는데 동사무소 짓고 문화센터 짓고 이런 기반시설을 넣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요. 화성은 망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차액을 투자해주지 않는 한. 근데 LH가 100조가 부도가 나 있죠, 100조가. 신도시는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토부가 특별법으로 시랑 아무 관계없이 의논 없이 그냥 개발을 해버려요. 일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뒷책임은 시에 다 떠넘기는 아주 심각하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고 우리 서청원 국회의원님 사무국장님도 와 계신데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발부담금 50%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왜 가져갑니까? 여기 거를 개발해서 남긴 차액을 국가가 쑥 빼가지고 버리면 실제 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줘야죠. 그 동탄 이신도시가 학교 부지는 녹지 1%를 줄여서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공용지도 줘야죠. 동사무소라든가 시 기반시설 주차장이라 이런 것도 무상으로 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 보고 다 사라 그러고 실제 거기서 생기는 세수익은 바닥이고 이래서 아주 심각한데요. 그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역량을 모아서 국토부랑 되게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힘을 합쳐서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자. 바라는 그 계획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네. 그 마음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기회와 가능성의 도시 화성시. 2001년 시로 승격된 이래 2006년 30만 명 돌파. 2007년부터 3년 연속 인구 유입률 전국 1위. 경기도 내 기업체 수 1위. 지역 내 총생산 1위. 농축수산업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탄탄한 경제도시 화성이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또 한 번 도약합니다. 화성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재해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또 보행로를 확대 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시설을 확충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창의 지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 지성 교육 기반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혁신 선도 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것입니다. 또 고교 평준화를 추진해 중학생 교육과열을 완화시키고 민선 5기부터 착실히 진행 중인 교육 관련 밑그림을 완성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꼼꼼한 복지 체계를 갖춰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결식 아동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모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독거 노인을 위한 실버 보듬이 사업 확대 등 시민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모두가 평등한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서해안 중심의 도농 복합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수출 활로를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균형 발전을 이뤄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을 확충해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가꿔가겠습니다. 비봉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봉담 송산을 잇는 동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광역교통버스 노선을 신설해 도시간 연결과 이동 편리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도시, 아이의 미래를 맡기고 싶은 창의지성 교육도시, 모두가 평등한 복지를 누리는 행복도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도시, 언제 어디서든 왕래할 수 있는 사통팔달 도시로 거듭나는 비전의 도시, 민선 6기를 거치며 화성시는 시민의 꿈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인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인류 도시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공약과 그리고 화성시의 비전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 또 이 화성 시민들이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에너지가 가질 수 있도록 네. 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세월호 이후로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우리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안전과 관련해서요 권역별 시민 안전체험센터를 구축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시민안전센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어제가 우리 시랜드 15주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문제 해결이 전 없다고 생각돼요. 안전센터 더 몇 개 짓고 체험관 몇 개 져서 사후 약방문이죠. 사고 났을 때 좀 덜 다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 만능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돈이면 다 되는 그게 시랜드죠. 제대로 된 건물과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에 아이들을 막 집어넣고 어른들은 관리해야 될 어른들은 술 마시고 앉았고 아이들은 방치해놓고 불이 났잖아요. 세월호가 어떻죠? 그 효율 때문에 가판을 다 개조하고 해서 사람 더 싣고 짐 더 실어서 생긴 일이죠. 이틀을 깨지 않으면 재반복은 항상 시간만 되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틀을 그럼 어떻게 깨야 되냐는 거죠. 지역 공동체가 정말 물질 만능에 효율 만능에 잘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머리 좋은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사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같이 하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 문제 해결이요. 우리 시에 있는 노노카페 얘기를 하는데요.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요. 지금 시청 현관에 가보시면 이분들이 아주 신나게 일을 해요. 이분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네.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받는지 신나게 일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1,500원짜리 한 잔 사드리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도 일하는 어르신들을 존경하죠. 일자리 만든다고 일일 근로시키잖아요. 풀 뽑고 어르신들한테 종이 죽게 하고 이거 좋은 일자리 아니죠. 시혜성 일자리 그냥 돈 막 써버리는 일자리죠. 근데 이런 일자리들은 반영구적인 일자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도 훨씬 더 절감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죠. 커피 한 잔에 갖는 의미가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하고 그래서 창의지성 교육이 갖는 의미가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내 아이만 1등하고 내 아이만 돈 벌고 내 아이만 성공해라라는 그런 가치 말고요. 같이 하고 참여하고 나누고 더불어 하는 그런 가치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해결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결할 때 눈에 보이는 제도 하나 개선하고 시설 하나 갖추고 이런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화성은 그런 시작을 했다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의 시작이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은 뭐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 체험관을 동탄 이신도시에 짓고 향남복지센터에 체험관을 또 같이 넣고 안전체험관 1년에 2번 필수 체험을 하게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할 거고요. 더 근본 문제 이런 지역사회가 같이 행복하고 더불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런 말씀을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합니다. 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네요. 네. 화성시가 또 안전해야지 대한민국이 또 그렇죠.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생각을 네. 들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특히나 밤에 택시 타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밤에 택시 탈 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 실제 화성이 이제 그 국가랑 좀 다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택시가 남아도는데요. 화성은 신도시 위주로 성장하는 데 대비해서 서울의 1.4배, 대중교통사는 잘 안 갖춰져 있고 택시 증차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실제 한 2,000여 대가 필요한데 지금 1,000대 남짓 있어요. 근데 이게 8개 콜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잘못 걸면 내 근처에는 택시가 없는 택시 회사로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안전 말씀하셨는데 무늬만 택시를 잘못 탔다가 강도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택시 모양을 갖췄으니까 그냥 택시인 줄 알고 타는 알 수 거죠. 없죠. 예. 근데 화성시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해요. 화성시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화성시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이 택시는 딴짓 못해요. 어디서 누굴 태우고 어디다 내려드렸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네요. 예, 완전히. 거기다 네. 안심콜 서비스를 해서 단말기만 등록해 놓으면 예. 타자마자 단말기를 그 인식표에 대면요 네. 보호자한테 다 통보가 합니다.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고 어디에서 내렸고 몇 시에 탔고 이런 것들이 다 통보가 하는 와. 최초의 시스템을 참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무릎을 탁 치게 네, 되네요. that's a good idea.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요. 콜비가 없습니다. 콜비도 없고. 예. 이거는 다 좋은데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아, 우리 유능한 공직자분들의 아이디어. 화성시에는 정말 유능한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예.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창의 지성 교육이라는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화성시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궁금한데요. 그 뭐죠? 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인데요. 딴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저희가 땅만 넓은 게 아니라요. 가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문화 체험할 공간이 있고요. 자연생태 체험할 공간이 있고요. 직업 체험할 공간이 있고요. 우리 51사단장님 존경하는 김수 사장님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병영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 5대 체험을 필수 코스로 하고요. 3대 선택 체험이 있어요. 네. 화성이 승마장이 제일 많을걸요. 화성은 요트장도 보트장도 있어요. 그 고급 스포츠를. 여기에 골프장도 따도시에 지지 않을 만큼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이것들은 선택 체험으로 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게끔 다양한 체험을 하는. 딴 도시에서는 이런 거 하려면요. 삼성전자의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소위 베스트셀러죠. 소나타가 개발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딴 도시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화성엔 다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눈이 동그랗게 커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화성시의 정책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개성 넘치는 그런 맞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딱 보고 이것도 정말
훌륭한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네. 그 농업인들 월급제를 도입을 하신 거 이것도 화성시에만 있는 거 기발한 아닙니까? 아이디어예요. 네. 그 제 아이디어입니다. 와,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아이디어네요. 정책이요 한 가지 정책으로만 시작되지 않아요. 창의성 교육을 했을 때요 도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도시 아이들은 좋은 학원이 많이 있어요. 부모 뭐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학원 다니면 되죠. 물론 그런 교과 과정하고는 상이하지만 시골에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모든 걸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농약에 의지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개발되죠. 계속 악순환이네요. 많이 교육받지 네. 못한 아이들을 손주 때문에 논 팔고 소 팔아서 시내 가서 장사해봐라. 악순환 이제 망하고 와요. 그래서 젊은 농사꾼들이 지역에 남아서 튼튼하게 농업을 네. 기반하고 또 창의적인 농업을 하려면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예. 농사를 짓는데 월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월급이 필요해요. 매달 돈이 약값도 들어가고 그렇죠. 옷값도 들어가고 고정적으로 뭐 이런.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근데 쌀 농사를 지면 1년에 한 번 소출이 나고 뭐 농약값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다시 빚지고 이래서 젊은 사람이 남을 기반이 안 되죠.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자. 첫째, 창의성 교육을 하자. 학원 없이도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드리자라는 게 첫째고요. 네. 그래도 아이 키우기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월급을 드리자. 이게 전국 최초고 순천시에서 올해 받아갔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곳까지 예, 예, 예. 나왔네요. 야, 이게 사실 그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농자지 천하지 대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차 산업인 이 농업이 그 모든 산업의 근간이 근본이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농사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화성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화성이 정말 고민이 궁금해요. 25,000헥타 되는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농지가 있어요. 네. 이곳에 다 공장 지을 수 없고 이곳에 다 아파트 지을 수 없죠. 그렇죠.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드려야 되는데 네네. 말씀드린 아주 좋은 농산물을 또 만들어내도 이게 유통 과정에서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또 농산물 그 지원 센터도 만들고 네. 로컬 푸드 시스템도 만들고 학교 급식 시스템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다 연결되죠. 유기적으로 돌아가네요. 예. 네. 농산물 이제 사 먹을 때 화성시 거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화성시로 예. 먹어야지. 네. 가장 좋아하는 뭐 야채, 뭐 채소 뭐 있다면 어떤 게 어떤 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만하세요, 화성에서? 저는 화성에서 나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님 시민 행복 토크 콘서트 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나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이나 화성시에게 많으실 또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그런 네. 어떤 것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를 좀 열어놨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질문을 지금 쓰셔가지고요. 네. 받는 사람 번호에 1666-1840번으로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로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나눈 동안 문자로 네. 지금 질문을 몇 개 써 주신 분들이 궁금하네요. 계십니다. 네. 지금 한번 많은 분들이 확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예. 보실까요? 이 시장님 재미있는데요? 청바지가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2527번님. 어떠세요? 제가 선언을 했는데요.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한여름철에는 제가 그냥 양복 입겠다 했어요. 잠시 너무 접어두는 덥더라고요. 걸로. 네네.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네. 국토대장정 힘드시지 않으셨는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행복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네. 제가 보통 잠을 자는 곳이 네. 그 노인정 아니면 텐트 치고 잤거든요. 근데 시골에는 여관 여인숙이 없어요. 하룻밤에 시민들이 수십 명씩 내려와서 같이 걷겠다 하고 네. 그래서 차에 가서 잔 적도 많아요. 근데 그 시민들이 그렇게 동참해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화성시민이라는 분이 또 시장님 네. 저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8632번님. 계속 문제가 많았어도 화성이 제일 고민이요.
땅이 넓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큰 시설 하나 지어놓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수원같이 좁은 땅은 장애인복지센터 한 군데 지어놓으면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뭐 가깝게 찾아오는데, 화성은 동탄 인구 많다고 하나 지어놓으면 이 남양에서 거기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복합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 들어갈 때마다 일정 부분의 장애인들, 노인분들 같이 쓸 수 있는. 또 하나가 이제 상징적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내년에 건립이 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네. 늘 황진이만 부르시는데 애창곡을 바꿔보실 의향은? 왜 황진이만 부르시는 거예요? 고집하시는 아니, 이유. 노래가 좋아. 노래를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황진이나 그 무조건은 무조건. 지장되기 전에 제가 불렀던 네. 노래고요. 아, 예. 지금까지 쭉. 요번에 준비를 사실 했었습니다. 아. 뭐 그것만 부르냐고 하도 하셔갖고 네. 내 나이가 어때서를 준비했는데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와. 가수시네요, 가수. 네. 시장님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 재정도 이렇게 맡아주시면 네.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네. 생각도 워낙 열심히 제가 옆에서 일해주시니까요. 이렇게 뵈면서 또 느꼈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요 저희들이 이제 프린터에서 시장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석 시장님과 함께한 시민행복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최인석 시장님의 얼굴 모습과 그리고 표정에서 그리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 화성시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화성시에 바라는 점 그리고 최인석 시장님께 바라는 점을 네. 저희들이 사전에 노란 종이 비행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 화성시의 담겨 어떤 있을까요? 비전과 그런 내용이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날리면서 오늘 최인석 시장과 함께한 시민행복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성시 만세! 이상으로 또 꽃다발이 전달되네요. 시민행복 토크 콘서트 최인석의 두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 시장님이 앞으로 더욱더 잘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민선 5기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좀 열심히 해주셨지만은 민선 6기에서는 아마 더더욱 발전된 화성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희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저희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